경제 위기 속에도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출자 출연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 혁신안을 내놨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포항 지열발전 사업에 참가한 유럽업체가 한 차례 강진 이후 철수해 유발 지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을 농지 주인에서 실경작자인 농업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는 유세영 앵커의 휴가로 저 혼자 진행합니다. 먼저 날씨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종일 탁해서 호흡기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소식을 전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겨울 추위는 오늘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아침에 한때 찬 공기 느껴지는 곳이 있지만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이 시각 기온 0도, 안동도 0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14도, 안동은 12도로 어제보다 기온 조금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 안개가 거친 후에는 우리 지역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연일 미세먼지가 문제겠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특히 대기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높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종종 구름은 끼겠지만 그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주 중반부터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 경북 업체는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최근에는 정부나 기관의 기술개발 지원도 많아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10년 전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바꾼 치과의료기기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법인으로 바뀌면서 기업 부설 연구소도 만들어 해마다 매출 가운데 5% 이상을 기술 개발에 투자해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카트리지라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고속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더 정밀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맞추게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은 경기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열쇠입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과제 수행 및 인원 충원, 그래서 매출이 증대되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로 현재까지 잘 이행해 오고 있고. 기술 연구 개발은 당장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업체들은 주저하기 일쑤입니다. 정부나 국가기관, 대학이 요즘 부쩍 많이 지원하고 있어 활용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양산됐을 때 시장에서 얼마나 마다면 시장에서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그걸 분석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연구개발과 기술력은 위기 돌파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상북도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출자 출연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경영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 각종 비리 이런 문제를 혁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과연 혁신 의지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경제진흥원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같은 인물에게 매번 원장 따로, 본부장 따로 경조사비를 지출했습니다. 기관 업무라기보다는 개인적 성격이 짙습니다. 밤 11시 이후나 휴일에는 공금을 쓸 수 없지만 영천의 한 매운탕집에서 일요일 낮에 5만 7천 원을 썼습니다. 원장이 밥을 샀다는 건데 누구에게 왜 샀는지 명목조차 없습니다. 이런 식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3년간 93건 1,300만 원이 넘어 가장 심각합니다. 새마을 세계화재단이 올해 경상북도에서 받아간 예산 중 사업비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집행률은 9월 말 기준 39%. 지난해는 145억 원을 받아가 62%만 집행하고 무려 63억 원을 남겨 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혈세를 받아가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린 겁니다.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A씨는 지난해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을 올해는 다른 학회에서 똑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의 연구윤리 문제는 매번 반복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출자 출연기관 경영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32개 기관이 각각 뽑던 직원 채용을 도에서 한꺼번에 공고해 뽑겠다는 것과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 이하면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겁니다. 재정에 방만한 경영이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아쉽지요. 우선 선행돼야 할 조건은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먼저입니다. 출자 출연 기관이 이정에 이르도록 한 현 기관장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먼저 묻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이철우 지사의 공약이라며 내년에 출자 출연 기관을 오히려 더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유발했다는 학계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열발전 사업에 참가한 유럽업체가 한 차례 강진 이후에 철수해 유발 지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취재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나기 7개월 전인 4월 15일 포항 흥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거의 모든 포항 시민이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3.1의 지진이 일어난 때는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하던 시기, 10년 전 독일 란다우에서 지열발전을 하다 지진을 경험한 유럽업체는 3.1 지진 후 곧바로 철수했다고 포항 시민을 대표한 조사단 자문위원이 주장했습니다. 유럽 B업체는 지열발전과 지진의 상관관계를 알아채고 발을 뺐는데도 정부가 지열발전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2017년 3월에 3.2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유럽업체가 황급히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벌써 그런 사고를 저질렀다 이거죠. 특히 물 주입 시 최대 230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데도 포항 지열발전에는 89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했고 2.0 이상 지진 시 컨소시엄인 포스코와 서울대, 포항시에 알려야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석연찮습니다. 2.0 이상 일어났을 때는 포항시에 통보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 통보가 넥스지오가 제대로 했는지. 물 주입이 단층대를 건드리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해 지진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학계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정 위치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거의 일치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것은 유발 지진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이 지진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던 포항 시민은 없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3월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얼마나 신뢰받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양광 시설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열폭주 현상인데요. 정작 이를 예방할 안전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의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목천읍의 한 태양광 발전소. 한쪽 구석에서 연기가 나더니 이내 불길이 번집니다. 자칫 산불로 번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불길은 겨우 잡혔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열을 과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했는데 이게 1년 안 돼가지고 마을하고 또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300여 건, 올해만 70건이 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태양광 발전 시설엔 빛에너지를 모아두는 일종의 배터리인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면 전류 증가로 인해 열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배터리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 가운데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전기 관련 설비 부품에서 비롯된 화재가 지난 5년간 전체 화재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히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라든지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든지 소방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붐을 타고 태양광 발전 시설은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정작 안전 대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올해 3분기 지역 상장법인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지역 상장법인 매출액은 5조 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3% 줄었습니다. 특히 이들 상장법인이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1,9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1% 줄었고 순이익은 1,329억 원으로 45%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지 주인이 아닌 실경작자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쌀 직불제 개편을 위한 농업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직불금 지급 대상을 농지에서 농업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는 생산 조정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상을 노린 인위적인 농가 분할을 막기 위해 농가 이력제도 도입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신청자 중 4% 정도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현재까지 3개월 동안 누적으로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지만 신청 아동의 4%는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9만 명가량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겨울 추위가 오늘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아침에 한때 찬 공기 느껴지는 곳 있지만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이 시각 기온 0도, 안동도 0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대구 14도, 안동은 12도로 어제보다 기온 조금 오르면서 한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짙게 끼는 곳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 안개가 거친 후에는 우리 지역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연일 미세먼지가 문제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특히 대기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높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종일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도, 청도 영하 1도로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낮에는 대구 14도, 청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도, 김천 영하 4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11도, 김천 1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0도, 봉화 영하 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봉화 모두 1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15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름은 종종 끼겠지만 그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겠는데요. 주 중반부터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